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이 시간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서 시장 흐름 짚어드리고 투자자분들의 멘탈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희가 일단 지난주 시장을 얘기하려니까 참 마음이 쓰린데 그래도 진단을 해봐야겠죠. 가까워죠. 아까 우리 앵커님도 밖에서 말씀하시길 좀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부탁을 하셨는데 가슴이 더 답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래도 뭐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런 말씀도 좀 드리죠. 우선 지난주 우리 시장은 미연준의 좀 더 확고한 긴축 의지를 확인했었고 거기다가 또 넷플릭스 실적이 4고급으로 쳤지 않습니까? 실적이라기보다는 전망이 너무 안 좋게 가입자 수가 적게 나오니까 더블로 쇼크를 먹어서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성장주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미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빠진 것만 해도 거의 4%가 날라갔습니다. 한 방에 지금 두 번 만에 4%가 날라갔고 거기다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속도 확인, 또 넷플릭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고급 실적 발표, 전망치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성장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지난주에 보일 수밖에 없었죠. 뭐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뭐 함정이라면 지난주 미국 시장 금요일 급락한 게 우리에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 그게 오늘 일부 반영이 되겠죠. 어쨌든 지난주까지는 선방은 했는데 증시는 여전히 갑갑했습니다. 뭐 대형주들이 그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슈 있는 종목군들, 뭐 반도체, 소재나 그다음에 장비주가 좀 재밌게 좀 돌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인플레 이슈와 관련된 음식료, 철강 쪽이 좀 괜찮았죠. 이런 것 외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잡주성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테마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해서 시장 질적으로 보더라도 좀 안 좋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시장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일정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국내외 일정들 짚어보면서 어떤 부분 눈여겨볼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25일 월요일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이 되고요. 또 코카콜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26일에는 한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 3월 내구재 주문, 또 MS와 구글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7일에는 중국의 3월 산업 생산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메타가 실적 발표, 또 미국의 1분기 GDP 예비치가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애플, 아마존, 트위터 목요일에 한꺼번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마지막으로 29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3월 개인 소득 소비 지수가 나옵니다. 또 유럽의 1분기 GDP, 또 한국에서는 3월 산업 생산 결과가 나오네요. 굉장히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지금 우리 증시에 미치고 있는 뭐 매크로 변수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러시아 침공 전쟁, 중국 봉쇄, 그다음에 또 지난주부터 또 강해지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한 지난주, 이번 주, 한 다음 주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은 당장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특히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미국의 뭐 GDP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연준에서 주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약간 기분상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지표도 중요하지만은 어차피 진행되는 금리 인상이라면 그럼 중요한 건 뭔가? 그럼 이 금리 인상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경제 지표와 그다음에 또 특히나 실적이게 되죠. 지난주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나쁜 거 하나와 또 테슬라는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테슬라는 문제가 없었지만 넷플릭스 쇼크가 좀 컸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게 아마 큰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기술주가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퍼밸류 보시면은 테슬라가 73배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지금 주가가 폭락하면서 15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둘 중에 뭘 사시고 싶냐 여쭤보면 아마 퍼밸류 73배인 테슬라를 더 사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럴까? 그 공포가 뭐냐면 성장이 죽은 성장주에 대한 공포가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넷플릭스는 그게 없는 것이고 테슬라는 그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게 물론 27일 메타도 아마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넷플릭스급이 아닐까 하는 좀 불안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요 세 종목 같은 경우는 퍼밸류가 2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미국 시장을 바치고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과연 어떤 성적을 낼 것인가? 퍼밸류가 높은 종목들은 아예 뭐 기대를 좀 접고, 대신에 이제 퍼밸류가 한 20배 전후의 이 종목들, S&P 500이나 나스닥을 지금 바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어떤 성적이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미증시의 향방도 갈릴 것이고, 특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아마 그 성장주의 흐름이 이번 주에 갈리지 않을까 다시 한번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체크할 건 여러 가지 있죠. 시장의 기대치를 우선 넘느냐. 기대치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상 EPS에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애플은 이번에 또 뭐 주주 친화적인 액션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향후 전망이겠죠. 각 회사들의 시장 향후의 어떤 매출액 전망이나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그거에 따라서 미증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성장주 흐름까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지난주 우리나라 조금 선방은 했지만 이제 금요일 뉴욕 증시 이 장이 오늘부터 반영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시장 어떨까요? 시장 전망이 되겠는데요. 네. 사실 미증시를 생각하면 좀 깝깝한 게 있습니다. 이제 호재가 아예 없느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호재라면은 아마 재료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장이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도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왜 고생을 하고 있는가? 금리 인상 이슈가 가장 크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다음 주 FOMC 회의가 이제 막상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재료 노출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좀 불안한 것은 이번 주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보면 IMF 그때 우리 파월 의장이 참석하고 나서 더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속도가 한 50bp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확정이 된 것 같고, 문제는 6월 달과 7월 달에도 그 이상을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5bp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넘어가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마 시장 전망을 하자면 이번 주까지는 이런 불안 변동성이 조금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요건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에서는 투자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볼까요? 글쎄요, 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이 많으면 관망하면 마음이 편한데 아마 네. 대부분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예단을 일단 금하는 게 좋다. 어차피 우리가 예상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니까 시장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적당히 조정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좀 많이 널뛰기를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종목에서 시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뭐 매크로 변수에 연동되든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나오든 굉장히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들이 뭐 아무리 우량주라 다 빠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이 안정이 되면, 뭐 이번 주에 고비를 맞이하고 다음 주에 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런 우량주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몇 개월 지나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테마주들은 잠깐 움직였다가 나중에 급락을 하면 절대로 다시는 안 올라간다는 것. 요걸 좀 명심을 하셔야 되고 해서, 실적 우량주 그리고 테마주 좀 경계하고, 지금 또 조심해야 될 게 신용대출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내가 들고 있더라도 신용대출로 들고 있으면 나중에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만 좀 조심하자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렵지만 성장과 실적이 모두 함께하는 종목을 보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 지금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성장주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퍼밸류가 좀 높은 성장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과연 지금 다 팔아야 될 것인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없는 넷플릭스는 급락을 했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장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괜찮다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성장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야 성장주 금리 올라가니까 안 되니까 다 팔자, 이것보다는
내 종목이 성장이 아직 남아 있는지 아니면 성장이 끝났는지 뭐 구분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보면 다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비교하셔가지고 여러분 성장주 중에서도 옥석을 좀 가리고 보유냐 아니면 매도냐를 좀 결정해서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보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이번에 주간 관심 종목 중기 포트폴리오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낙폭과대주에서 네이버가 없어진 모습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이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가피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낙폭과대주의 종목을 몇 개 집어넣고 졸업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중에 졸업하는 놈도 있고 네. 졸업 못하는 놈도 있어요. 낙폭과대주는 그대로 말 그대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그런 걸 노리는 건데 이 낙폭과대주들은 일단 밑으로 지지해주는 지지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안하고 아까 제가 넷플릭스 말씀드리면서 성장이 없는 성장주에 대한 공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이버 실적 발표했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약 11% 하회했습니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한 5% 정도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QOQ로 본다면 지난 분기와 비교한다 그러면은 지난 분기 대비 매출액이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 감소했다는 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부분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성장주.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업 부문별로 보면 분명히 성장한 적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좀 빼고 성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우리 중기 포트폴리오니까 단기론 재밌는 종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뭐 LG노텍이라든지 현대미포, 동국제약 이런 쪽은 좋았지만은 나머지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중기니까 네. 나머지는 네이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단 인내하고 가져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 요즘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이제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또 2차 전지주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2차 전지주인데 이건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른 섹터도 뭐 일괄적으로 같이 움직인 게 아니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당장 우리 2차 전지 제가 포트에 담고 있는 LNF라든지 대주전자, 첨보, 한솔도 얼마 전에 집어넣었지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LNF는 사상 최고치에 뭐 임박한 뭐 거의 뭐 돌파한 모습이고 대주는 조금 무거운 모습, 첨보는 오히려 최근 한 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은 2차 전지 전체 섹터에 대한 뭐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롱텀하기엔 문제가 없는데 당장은 실적 시즌이니까 가격 전가가 가능하고 실적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는 양극재 쪽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LNF 같은 경우가 고객사도 지금 테슬라와 LG 엔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주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공장 증설이 이제 됐어요. 예. 지난번 주총 때 행사를 3월 주총 때 행사를 보니까 그때 이제 3,000톤급의 공장 증설이 끝났고 기계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겠습니까? 1, 4분기 실적은 밋밋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2, 4분기 향후 3, 4분기, 4, 3분기에 세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좀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고 첨보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그동안 보였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1, 4분기 정도는 좀 슬로우해질 것이다 실적. 그 부분이 좀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한국케미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2차 전지를 거느리고 있지만은 아직은 주목을 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텀하게 본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 2차 전지 문제가 없는데 속도 차이가 나는 것은 1, 4분기 실적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롱텀하게 볼 때는 펀드멘탈 전혀 문제 없다. 그런 관점에서 중기로 좀 더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에 없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이 섹터 자체의 성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조금 심하게 딱 계속 말씀드려서 우리 sek터 중에서 성장하는 섹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많이 빠져서 가치줄의 매력을 보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테슬라를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공장 증설이 빠르게 일어나고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가 공장 증설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하부에 있는 소재주들 같은 경우도 아마 최소한 2030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장을 계속 할 것이다. 나중에 경쟁자가 많아지면 또 달라지겠지만은 그런 변수가 아니라 그러면은 관련주들은 중기적으로 제가 중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2023년 4년까지는 성장을 할 것이다
있다라고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 질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엔터주들은 오히려 약세를 최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오히려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아, 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것보다 좋은 호재가 없고 주가가 많이 오른 것보다 나쁜 악재는 없다. 예. 맞거든요. 최근에 이제 엔트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퍼밸류나 이런 것들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에서 약간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경고성 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덕분에 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엔트주라든지 뭐 리오프닝 관련주, 엔트주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성장이 끝났느냐? 아까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릴 때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엔트 관련해서 성장이 끝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넷플릭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단숨에 반토막이 나고도 지금 싸다는 느낌이 안 드는 이유가 왜 그런가라면 퍼밸류 자체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밸류가 싸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엔터주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성장은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올해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이제 다시 시장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뭐 콘서트 같은 게 이제 적극적으로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실적 같은 경우도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가파르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엔터주들은 좀 계속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주가가 빠질수록 관심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약간 하이브는 좀 아쉽긴 해요. 하이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좀 중기로 밀고 있는 게 뭐 JYP라든지 그다음에 SN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주가 빠질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 이제 뉴스도 하나 보셨겠지만은 수급적으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엔터 주식을 추종하는 글로벌 ETF가 곧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뭐 거래 종목이 뭐 K-POP이라고 K-POP라고 정해졌는데 규모를 떠나서 ETF 우리 한국의 K-POP 콘텐츠 관련이겠죠. 엔터 콘텐츠인데 이걸 추종하는 어떤 이런 그 ETF가 출시할 정도라 그러면 여전히 우리 K-POP의 성장성은 지속되고 있다.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시장은 어렵지만 어디가 성장이 살아있고 그리고 실적이 살아있는 날 보시고 가져갈 종목과 버릴 종목 구분해 가시면은 아마 이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저격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셨습니다. 고맙습니다.